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4일 자정입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를 하죠. 저는 항상 본투표에 하는데요. 휴일날 가서 하지 평일날 갈 일은 없고 그래서인데요. 투표하실 분은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보수든 진보 좌파든 그 다음에 중도층이든 2030들이든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세력이 좌파든 우파든, 우리나라 우파 없고 좌파 없습니다. 좋게 말해서 진보 보수인데 그거마저 허물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다 쓰레기들입니다. 정치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을 응징하든 응징투표는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 주권이고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한테서 나온다. 이번 영상을 지금 말입니다.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두 가지만.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비등하느냐. 그죠? 정권 심판론 이퀄 윤석열 지지율만 보면 돼요. 그 당 지지율은 볼 필요 없습니다. 자꾸 당 지지율을 말을 하는데요. 당 지지율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총선이에요. 대선 같은 경우는 모르죠. 그러나 총선은 정권 심판론 또 그게 평가예요. 중간평가. 그 다음에 당대의 대통령 즉 윤석열 지지율을 보시면 돼요.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거의 모든 데서 MBS가 오늘 55% 54% 나왔죠. 좀 떨어졌어요. 부정이 떨어지고 긍정이 좀 올랐어요. MBS도 거의 정확한데 그 시, 군, 구 모든 곳을 조사해요. 거기서 하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일반 ARS 여론조사들이 윤석열 지지율이 부정이 60에서 65%가 나옵니다. 60에서 65%. 그리고 오늘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전투표를 하려는 층들이 윤석열 부정을 80%를 줍니다. 윤석열 부정을 80%를 줘요.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 정권 심판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을 보면 돼요. 조국의 돌풍. 조국의 돌풍은 멈췄어요. 5일 남은 거는 국힘 후보를 뽑느냐 민주당 후보를 뽑느냐 조국을 뽑느냐 그게 거의 세팅이 됐어요. 이제 폭발적으로 억으로 망언이 하나 나오면 모를까 뒤집기 힘듭니다. 조국의 돌풍과 정권 심판은 두 개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한동훈이는 나오면 안 돼요. 한동훈이는 말을 하면 할수록 표를 까먹습니다. 보수야 한동훈이가 어떻게 지랄 발광을 하든 보수 쪽을 찍지만은 확장성이 전혀 없어요. 중도층은 한동훈이가 말을 할 때마다 발언하려고 그러지 국힘 쪽으로 안 옵니다. 그죠? 아이고 그놈 때문에 미치겠다. 그리고 지금 좌파 진보 또 얼치기 평론가들이 백석을 기준으로 하죠. 백석을. 저는 믿어요. 저는 보수주의자라서 중도 확장성을 항상 5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죠. 국민의 이성적이나 합리적인 판단이 한쪽으로 200석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개헌선 200석은 안 깨질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감을 못 잡아요. 지금 아주 요동을 쳐요. 그런데 오늘부터 여론 투표가 시작되니 거의 국민들은 마음을 다 정했어요. 거의 마음을 정했고 그게 어떤 식으로 분노가 표출되는가 하는 건데 방어할 수 없어요. 윤석열 가지고는 2년 동안에 폭풍 같은 분노가 표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백석은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합리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그럴 거예요. 국민이. 우리가 5천만, 4,400만 유권자의 마음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 보면은 각기 다 다르죠. 근데 수렴은 되죠. 정권 심판론, 국힘 멸망론으로 가죠. 지금 그 좌파 애들이 몇 놈만 빼내자, 몇 놈은 죽이자 그러죠. 전체적으로 성기를 잡았으니 첫째가 안철수요, 둘째가 나경원이요,
셋째가 권상현이죠. TK하고 PK는 아우 그것들은 TK는 다 당선될 거고 PK는 반토막 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충청도 지금 많이 흔들려요. 충청 그것들이 TK만큼 토호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나경원과 윤상현은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 오늘이 4월 4일날 자정에 하는 거니까 그 30, 31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 국힘의 멸망론은 바닥을 쳤어요. 그 다음부터 국민들이 이제부터는 이성을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민주 야권에 200석을 주나 그걸 갖다가 혼돈이 오면서 요동을 치면서 합리적인 이성적인 길로 좀 갈 것 같아요. 나경원하고 윤상현은 안정권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나경원은 왜 빼내려고 그랬죠? 차기 여당 대표다. 여당 대표감이고, 그 다음에 한강 벨트 핵이고, 그 다음에 나경원을 죽이면은 서울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그 이재명이란 그 자식 내 말하기 싫어. 그 생쌈마이 새끼가. 요번 또 선거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얼마나 이재명 저 생양아치 쓰레기 같은 애에 대한 혐오 투표가 얼마나 살아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경원한테 5번이나 가죠. 걔 가보면은 그놈 진짜 나쁜 놈이에요. 자, 먼저 조국의 돌풍인데 오늘로서 끝났어요. 조국은 지금 모든 여론조사 보면은 25%에서 28% 나와요. 비례에. 그럼 한 14석 얻는다는 거죠. 13석에서 14석. 근데 이 조국 돌풍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계속 말씀을 드리죠. 전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조국이 정당을 창당을 한다 그러고 첫 여론조사가 7% 나올지 이거 폭풍이다. 아마 저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4월 4일 같은 경우에 이게 어디야? 동작을 갔죠? 동작이죠. 여기가 동작인가 어딜 갔어요. 아니 영동포 갔어요. 영동포. 여의도 하여튼 어디 갔는데 아침 인사를 출근 지하철 앞에서 여의도역에서 아침 출근 인사를 하는데 이재명이 가도 이렇게 사람 안 모이고 한동훈이나 윤석열 가면은 보지도 않고 그냥 보기 싫어서 막 이렇게 맞고 지나가는데 구름 같은 일파가 모여들고 그 출근길인데도 그냥 남녀 줄 서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죠. 이게 조국 돌풍이에요. 한동훈이가 2조 심판 갖고 나온 것은 그 등신 같은 놈이에요. 어떻게 중간평가를 정권 심판에 들어갔지 야당 심판론이 나옵니까? 그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비대위원장이나 대표가 한동훈만 아니고 어느 누구를 세워놔도 이렇게 폭망을 안 했어요. 조국의 이게 현상인데 그래도 14석이고 또 총선 끝나자마자 4월 11일부터는 한동훈은 날아갈 것이며 아무리 남아있어 지가 뭐라 그래도 국민이 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국이는 민주당하고 각을 세우면서 민주당하고 경쟁구도 가서 결국은 이재명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거 차차 말씀드리면 되고. 그래서 조국이가 응징투어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오바예요, 얘가. 여기서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응징투어 한다고 나경원한테도 가고, 안철수한테도 가고, 권영사한테도 가고, 배현진이한테도 가고, 신동욱이한테도 가고. 아니, 나경원하고 안철수가 너한테 뭐를 잘못했어, 임마. 나경원 바로 들은 것 같다가 거짓 뉴스를 퍼뜨리죠, 조국이가. 그거는 남이 민주당 애들이 바로 따르려고 하는 걸 나경원이 이게 뭐야? 이게 바로라는 거야? 이걸 갖다가 또 거짓 뉴스를 터뜨리죠. 이제부터는 이성을 찾을 거예요. 조국 돌풍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할 것이며 이재명이가 얼마나 쌩내가지고 지 새끼가 압도적인 지난 선거같이 160, 170, 180석을 가지고 하면은 나라가 절단난다는 것을 윤석열이나 한동훈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좀 맞춰줄 것 같아요. 자, 여론조사를 들어가는데요. 아이고야, 징글징글하다. 고거TV 보시는 분들은 내시는 분들만 후원하고 자율구독료 2만원, 3만원씩 내. 미치겠다, 나도 진짜. 이런 방송 없는데. 자, 먼저 KBS 여론조사부터 보죠. KBS 여론조사를 보면은 나경원이가
46%, 유삼영이가 43% 나오죠. 감이 안 돼요, 유삼영이는. 결국은 나경원이가 인물론으로서 5차 범위 밖으로 당선될 거예요. 나경원이는. 유삼영이가 나경원을 갖다가 따인 것은 한 번뿐이었고,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이때까지 쭉 나온 거 보면 항상 나경원이 올라가고, 좀 이따 말씀드리는 MBN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이가 유삼영을 엄청나게 따돌리고 있어요. 이게 한국 리스트, 아니, KBS 나온 조사고, 지금 전부 다 4월 3일까지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게 나오죠. KBS 조사에서 4월 3일까지 했더니, 이광재가 51%, 안철수가 38%. 이건 5차 범위 아니라 도저히 못 이기는 거죠, 이러면은. 그죠? 좀 튄 것 같아요. 튄 것 같은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안철수가 지금 선거 전략, 선거 운동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안철수는 공천 받자마자 윤석열 쳐라. 그 다음에, 안철수는 뭐 경기도 선대위원장 그런 거 가지고 남 지원하지 마라. 그때 날라갔어요. 타 지역구 가서 자기 지역구는 안정적이고 타 지역구에 가서 선거운동하면서 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안철수가 좀 성격이 느긋하죠. 그런데 이광재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 애들 선거하는 걸 국힘 애들이 못 당해요. 국힘 애들이 인물 노리고 민주당 애들은 인물이 아니라도 아주 그 잡초 같은 애들의 당원들과 지지 세력에 의해서 걔네를 잡초같이 자란 애들이에요. 선거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몇 번 말씀드렸죠. 이광재는 새벽 5시에 AK 프라자, 그 에스컬레이터 밑에서 한 명, 두 명 만나면서 표를 없애하고 밤 12시 새벽 1시까지 판교 돌아다니면서 그 판교는 말이죠. 벤치 기업이 많으니까 야근하고 새벽까지 근무하는 애들 잡아가지고 한 표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는 그런 모습도 하나도 안 보이죠. 그거 큰 문제예요. 닷새 동안 안철수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안철수가 노인들만 찾아다니면 안 돼요. 노인들은 그냥 준다니까. 분당의 노인들은 제가 너무 잘 알아. 분당 거기서 25년 살았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죠. 그죠? 안철수가 대단히 위험해요. 안정권으로 안 들어가요.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또 박빙으로 하나. 이게 KBS 조사고, 그 다음에 MBC 조사 보면은, 윤상현이가 남영희하고, 보면 윤상현이가 48, 남영희가 43 나와요. 윤상현이가 5% 나오죠. 남영희가 민주좌파 또 개딸들의 지지를 받는데 이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유삼영이가 경찰서장 가지고 판사 출신에 사선 출신에 예쁘고 산소 같은 여인 나경을 하고 어떻게 대치게 됩니까? 애새끼가 찌그러진 찐따같이 생겨가지고 남영이가 얼굴은 예쁘죠. 스튜어디스 출신이니까. 근데 윤상현이하고 인물론으로 안 되죠. 결국 윤상현이 이길 겁니다. 응? 윤상현이가 무소속으로도 당선된 사람인데 요번에 국힘을 달고 나가는 거 친윤화돼 있고 윤석열 꼬봉으로 변해서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뜨려야 돼요. 백석을 모두 떨어뜨려야 돼요. MBC 보면은 윤상현이가 남영희한테 5% 이기는데 다른 여론조사를 봐도 윤상현이가 여론조사 꽃을 제외하고는 윤상현이가 전체적으로 남영희보다는 5차 범위 내라 앞서갑니다. 따라서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은 윤상현이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MBN은 튄 건지, MBN을 보려면은, 나경원이가 유삼영한테 11% 앞서가요. 5차 범위 바뀌죠. 유삼영 42, 나경원 53 해가지고 나경원이 안정권으로 들어간다. 그 유삼영이가 나경원한테 진 것은 여론조사 곧 하나뿐이었고 전체적으로 유삼영이가 나경원을 못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면은 나경원은 당선될 것이다. 그 이재명 그놈의 새끼 지 마누라 혜경이한테 나베라는 말 써봐라는 여기 개딸들 들어오지 마. 그거 여명TV에 내가 요새 의료 국정농단에 대해서 비판을 가고 의사편을 들고 전공을 펴드니까 개딸들이 들어와서 내가 진보 같고 윤석열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 그거 TV는 상식과 공정으로 양심적으로 방송하는 거야. 보수주의자라서. 나베라는 말은 뭐가 잘못됐어요? 이러더라고. 개딸 새끼들 들어와서. 나베가 냄비라는 소리야 임마.
냄비란 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재명이라는 생 양아치 새끼가 지 형수한테, XG 한 거라. 그 말이야. 이놈 새끼들아! 들어오지마, 너희들. 고고TV는 많이 보는 것도, 많이 봐주면 좋지만은, 시청률 올리고 돈 벌려는 방송 아니야. 이놈 새끼들아! MBN에서 매일경제에 나온 거, 나경원이가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나경원은 당선된다. 그 다음에, 인천 미추홀로 가면은, 이건 KBS 같다, KBS. 악진에. KBS 보면은, 윤상현이, 남영이 45, 윤상현 42. 악진이 KBS 보면은, 막 튀죠, 그죠? 쉽게 말해서 악진이 KBS 보면은, 이광조 51, 안철수 38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13% 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분당에서. 이건 틴 여론조사고 인천에 미추홀 가보면 남영이 45, 윤상현 42 이것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KBS 여론조사는 많이 튀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고고TV의 말이 맞아요. 다 분석하는 거예요. MBN 조사에서 분당으로 가보면은 박두빙이 나오죠. 이광재 46, 안철수 47. 그죠? 어디 입소스도 그랬죠. 입소스. SBS 조사에서도 2일까지 조사한 거 보면은, 안철수가, 45, 안철수가 40, 이광재가 45 나오고, 당선 가능성은 안철수가 45, 이광재가 40 역전이 되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선거 분석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광재 46, 안철수 47, MBN 3일까지 여론조사한 거. 지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 이광재 45, 안철수 44. 못 따라잡는다는 거죠. 이게 선거 운동 방식에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지만은. 그 뭐 하는지 몰라. 진짜 답답해. 안철수 이럴 때 보면은. 자, 안철수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초도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뭘 말씀드리죠? 정권 심판론, 그 다음에 조국 돌풍, 그 두 개가 지금 주름 잡고 있어요. 조국이 선거를 주도해요. 민주당 이재명 생양아치 새끼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조국이 지금 선거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안철수는 좌파 진보의 1호 타겟이 돼 있죠. 왜? 윤석열이란 놈이 질 선거를 안철수가 단일화를 해서 3 내지 5%의 투표율을 더해줘가지고 윤석열이가 이겼다고 좌파 진보들은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안철수는 공천 받자마자 윤석열 쳤어야 됐어요. 최소한 따로 놀았어야 됐어요. 독립적으로. 그게 제3세력이 되는 거예요. 여당 내에 야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거를 이기는데 안철수는 희덕거리면서 자기가 나중에 정략적으로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경기도를 같이 살리려고 운동을 해줬다는 거죠. 거기서 실패라고 거기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화를 냈잖아요. 근데 이제 5일 남았으니까 이광재가 새벽 5시부터 하면은 안철수는 새벽 4시부터 하고 이광재가 새벽 1시에 들어가면 안철수는 새벽 2시에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남은 일주일은 제가 선거를 과거에 관계를 해봤는데 마지막 남은 일주일은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없어해야 돼요. 그걸 이광재하고 안철수는 뭐 하는지 몰라. 새벽하고 새벽에는. 새벽 4, 5시가 새벽, 들어가는 1, 2시도 새벽,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분당이 만만한 데가 아니라니까요. 항상 보면은 분당이 보수가 뭐 7번이나 8번에서 뭐 한 번만 그 손학규 가져가고 다 분당 갑이 보수가 당선됐지만 지금 거기는 이재명이가 8년 동안 성남시장을 하면서 진보 지역으로 바꿔놨다니까요. 지난 선거에서는 정권 대선의 영향으로 지방선거와 같이 보선을 치렀기 때문에 안철수 63%를 얻었지 2년 동안 윤석열이가 나라를 망하게 했잖아요. 그죠?
망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보수주의지지만은.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 분당 사람들도 지식인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은 혀를 차요. 혀를. 거기다가 조국 돌풍이 불고 있고 며칠 전에 조국이 한번 썰고 갔잖아요. 분당 갑에. 자, 지금 비례정당을 보면은 분당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응? 비례정당 지지율가 분당에서 국힘 지지자가 34%뿐이 안 돼. 근데 정당 지지율은 국힘이 몇 프로 높아요. 근데 미친당과 연합이 22%, 조국이가 25% 나와요. 이것 때문에 지는 거예요. 조국 돌풍 때문에. 분당을 보수의 성지 누가 그래요? 분당 갑을. 더블 미친당하고 조국이하고 합하면 47%가 나와. 비례대표 지지율이. 근데 국힘은 34%뿐만 안 나와. 이러니까 지금 막 여론조사 튀는 거는 아까 전에 KBS 같은 경우는 이광재가 안철수보다 13%나 막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참 진짜 답답하다. 안철수 내 진짜 그렇게 지지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광재하고 안철수가 중도층 지지율을 보면은 이광재가 앞서요. 46, 안철수 41 이렇게 나오죠. 분당 그래가지고 뚫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서현역은 아니라 서현동도 그렇지만은 서현도 시범단지라는 큰 게 있어요. 응? 삼성아파트, 우성아파트, 현대아파트. 거기는 노인네들이 대부분 살을까? 그들이 안철수를 지지해요. 근데 저쪽으로 가면 분당동 쪽으로 가면은 또 오른쪽으로 임해동 야탑 쪽으로 가면은 그 중도 진보가 강해요. 남은 게 판교죠. 내가 뭐 판교에 처음으로 안내를 세우고 판교에 승진 지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판교가 2030, 4050이 근무해요. 그 4050들이 판교에서 전부 다 조국을 지지해요. 이번에 폭풍적이에요. 4050들이 결집이. 2030을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안철수가 애들하고 놀 때가 아니라고 꼬맹이들 5, 6, 7 뭐 초등 중딩하고 거기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중도층, 조국층이 엄청 많아요. 판교에. 거기 선부 걸어야 돼요. 발에 무좀이 나야 된다니까? 자, 이게 매일경제인데, 매일경제는 1% 앞서요, 안철수가. 그러나,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안철수가 당선되리라고 봐요. 근데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안철수가 선거 운동하는 걸 보면은. 보면 안철수의 그동안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많이 한 5, 6% 앞서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밀리고 있어요. 보세요. 좋은 시한 거에서 50대 43, 입소서가 46대 45, 그 다음에 RN서치 경기신문이 48대 40, 평균이 보면은 안철수가 42, 이광재가 48이에요. 6%면 어마어마한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1, 2% 차이 나도 따라잡겠는데, 그죠? 안철수는 지금 보면은 이제 5일 남았는데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조금 박빙으로 갔는데 그 전에 보면은 길이 지날수록 안철수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광재 지지율은 올라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안철수는 하락세고 이광재는 상승세였어요. 그게 정권 심판론 조국 탁풍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말입니다. 안철수 이렇게 선거운동하면 안 돼요. 애들하고 놀 시간 없어요. 안철수 홍보를 가보면 애들 초딩, 중딩, 고딩한테 인기가 있다. 그게 왜 나와 지금 그게 초딩, 중딩, 고딩한테? 뭐 과학자, 미래 뭐 어쩌고 안 만나줘도 만나야 돼요. 2030들을, 3040들을. 그게 타겟이 돼야지. 안철수 그 유튜브 가보면은, 쇼 가보면 이 꼬맹이들, 초딩생, 중딩생, 고딩생한테 인기가 있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영상 안철수한테 전하세요. 다 쓰면은 2, 3%는 따라잡을 수 있어요. 다 쓰면은. 근데 이광재란 놈이 더 뛰어. 그게 민주당 애들, 진보 좌파 애들의 근성이에요.
안철수가 그런 건성이 없어요. 또 마라톤 할 거야? 이 영상 전화하세요. 안철수 캠프에. 그 캠프도 없어. 아우, 나 미치겠다. 안철수 그 보좌관들 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